안녕하십니까. 고르게임의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할 물건은 제주도 제주시 1도 2동 신천지 아파트입니다. 예, 여러분 제주도 한 번씩은 다 놀러 가보셨죠? 예, 제주도 하면 다 여행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주도 물건도 모두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제주도 별로 가보지도 않고 거래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분석이 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주도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고 부동산에 대한 생각, 거래에 대한 생각 다 비슷비슷합니다. 모두 다 일반적인 어떤 상식을 갖춘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가정하에 분석을 한다면 예상 낙찰가나 그리고 권리관계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지역마다 수요, 공급, 선호하는 부동산, 경제적 차이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까지 모두 다 낙찰가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서 거래되는 사례, 거래 가격에 그 지역의 생각의 차이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접한 아주 근사치에 가는 근접한 예상 낙찰가, 거래 가능 가격 등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주 입찰을 여러 차례 해봤는데 73대 1 경쟁률 주고 낙찰도 받아본 적도 있고 물론 중간에 입찰을 포기하셔가지고 입찰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거의 근접하게 예상 낙찰가들을 다 맞췄었습니다. 부산에 앉아서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 대한민국 사람이고 각지에서 제주도 부동산을 보고 같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분석만 정확하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 정도 쓰고 입찰할 것인가는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경매 수업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분석할 때 나는 그 부동산을 분석하고 있는 사람을 분석한다는 게 제 경매 수업의 특징입니다. 그 점을 주목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사이트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천수로 72 108동 611호 신천지 아파트 어디 있는지 지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잘 구획 정리된 아파트입니다. 네, 화면을 좀 더 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지나가 본 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까지 공항에서의 거리는 대략 직선거리로 4.5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가장 유동이 많은 제주시청에서 현장까지 직선거리는 1.1km 정도 그런 위치에 있는 물건이라는 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 면적은 18.14평, 전용 면적 14.14평, 소위 말하는 24평 정도 되는 크기겠죠. 소유자, 채무자, 그 권리관계는 나중에 등기부 등본 요약본을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사진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파트입니다. 6층 되겠네요. 6층짜리. 그리고 호별 배치도. 자, 남향을 보고 있고 가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경매 안내문을 붙여놓은 모습이죠. 예, 집행관들이 현장 조사 가서 사진을 찍고 온 겁니다. 자, 뭐 특별한 사진은 없죠. 네.
그리고 기일리에요. 이 물건은 신건입니다. 신건. 이제 2018년 1월 29일 처음에 매각에 나왔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한번 변경을 하고 다시 나왔죠. 2018년 7월 30일 1차 감정가 2억 1,100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얼마에 낙찰될 것인지 예측해보는 수업이라서 제 수업은 대부분 아직 낙찰이 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수업합니다. 문건 처리 내역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변경이 되었는데 채권자와 소유자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대부분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 여기 보시면 채무자 겸 소유자 이군일씨 강제집행 정지 신청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1월 25일이죠. 그렇게 해서 1월 29일 매각일이었는데 1월 25일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제출해서 변경이 되었던 겁니다. 그럼 왜 변경 신청을 했을까? 왜 변경 신청을 했을까? 대부분 이유는 같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자, 1월 25일에서 약 5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6월 26일이 되었습니다. 6월 26일 날 채권자 대리인 김수진 씨가 속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경매 빨리 진행시켜 주세요. 그럼 이 5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돈을 갚고 어떻게든 이 경매를 정지시켜서 자기 집을 살려보겠다. 또는 계속 주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돼서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 너의 말을 들을 필요 없다. 빨리 경매 진행해서 나의 채권을 회수하겠다. 라는 걸 이 신청 접수 내역을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자 제주은행에서도 속행 신청. 제주은행도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라는 걸 이 신청 서류를 보면 대충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이 경매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물건 상세 내역, 아파트에 대한 설명이고 대지권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임차인에 관련된 내용.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현황 조사서를 보겠습니다. 예상되는 명도 대상자에 대한 확인은 굉장히 중요한 확인 절차입니다. 보시면 108동 611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다. 등록된 전입세대주 확인한 바 17년 9월 21일 현재 소유자 외에는 다른 전입자가 없다. 그리고 안내문을 붙이고 왔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 집은 소유자가 살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살면서 채권자를 설득해서 일단 경매 집행을 좀 연기했습니다. 사건 변경해서 시간을 5개월 정도 끌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버티지 못하고 경매에 나오게 된 사건이다. 소유자가 살고 있다. 그렇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권리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 요약본입니다. 여기서 그들 간의 관계,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소유자는 2003년에 이 집을 샀습니다. 매매로 2003년에 샀습니다. 그리고 12년간 특별한 이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건은 없습니다. 있었더라도 말소됐습니다. 2015년 제주은행으로부터 근저당 6천, 자, 이 근저당 6천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번 이제 생각을 풀이고 있죠. 근저당 15년 10월 12일, 대략 한 8개월 정도 지나서 그린캐피탈 대부, 자, 대부, 이것만 봐도 금리가 높겠다. 사정이 급하다. 그 정도는 다 우리 일반 상식에 근거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6,750 채권 최고액. 그리고 가압류 주식회사 어떤 건설회사가 있죠. 여기서 8천만 원. 가압류는 일반 채권을 소송해서 이제 소송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먼저 걸어놓고 이제 소송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8천만 원이란 돈을 내놔라. 이 회사가 소유자한테 내놔라. 그러니까 이 회사와 거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소유자는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겠느냐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됩니다. 물론 그게 정확한 확실한 정보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밑에 가보면, 그리고 어떤 개인에게 또 돈을 빌렸나 봅니다. 아니면 거래관계를 했거나, 그리고 또 제주시 농협으로부터, 그리고 제주은행, 또 서울보증보.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집을 다시 깨끗한 권리관계로서 살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집 가격에 대비해서 채권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경매 연기나 경매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이 집을 경매로 날리고 다른 집을 사는 게 낫겠죠. 아까 경매 속행 신청했던 지금 현재 경매 신청 보십시오. 강제경매, 임의경매. 자, 대부회사와 조행련.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예. 소유자는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절박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낙찰받고 명도를 하러 가면 이사 비용을 조금 과다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과다하게 줄 수는 없어도 어쨌든 그런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건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 분석, 반복된 이야기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 2월 27일 제주은행 근저당. 자,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모두 말소가 됩니다. 세입자는 없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는 권리관계입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부 등본상 없죠. 모두 말소됩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없습니다. 소유자가 살고 있습니다. 낙찰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조금은 절박한 소유자를 명도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다. 그래서 예상 낙찰가를 산정할 때 그 점을 감안해서 계산을 하고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권리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권리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는 거래 가능 금액과 예상 낙찰가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